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이라는 그 청년 비대위원인가요? 네. 얼굴은 청년답진 않아 보였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광주 청년의 좌파 탈출기라는 그 연재글 같은 거를 했나 봐요, 썼나 봐요.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죠. 읽어보겠습니다. 막장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. 이승만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래도 이승만이 싫다면 대안이 누가 있냐 라면서 김구는 폭탄 던지던 분인데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? 라고 발언해서 논란했어요. 네, 아주 정신이 나간 작자예요. 저 뭐 찾아보니까 뭐 의사도 하고 있고 원래부터 이 호남 출신의 극우 인사들을 국힘당이나 이런 데에서 영입하려고 하고 막 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호남이 마치 보수화되고 극우화되고 이런 여론을 결집시키려고 네. 그런데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역사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전쟁에서 지면 집단 강간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무슨 의미가 있냐.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.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. 뭐 이런 약간 여성 간에도 문제가 있는 네, 이런 사람이더라고요. 전형적인 그 뉴라이트 꼴통 보수의 발언을 하는 건데 일베식에. 네. 근데 본인이 뭐 그렇게도 썼더라고요. 내가 이런 게 극우 뭐였죠? 극우 일베식이라면 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댓글을 달아주고 싶더라고요. 자, 정답 무엇인가요? 여쭤보시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. 극우 일베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에는 이제 광주에서 태어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무슨 책을 보면서 막 공부를 하면서 인강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승만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동안 이승만이 그렇게 욕했구나 이런 충격을 받았대요. 그 책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. 근데 저는 뭔가 그런 책을 읽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말하는 대로 광주에서 나고 자라서 어떤 진보적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책을 보고 뭔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. 우와 막 이승만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원래 뭔가 좀 사람의 그 정서 상태라든지 이 정신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 흡수를 한 거겠죠. 그래서 쓴 글을 보면은 역사적 사실들이 섞여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. 근데 그 해석을 그대로 흡수한 거예요, 얘가. 근데 그러면 다른 책도 읽어보셨어야지.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 세계관과 딱 적합한 어떤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책을 만난 거예요, 이 사람은. 근데 마치 자기가 생각이 바뀐 척하는 거 너무 우습습니다. 본인이 원래부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왔었던 거고 그런 전문가들, 그런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저는 이거 정말 김구 선생이 폭탄 던지던 분이라서 국제정세를 몰랐다?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? 아니 김구? 물음표. 정말 이거부터가 너무 건방지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, 열사들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모시는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무너무 건방진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니 그렇게도 볼 수 있죠. 국제 정세에 빠삭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독립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국제 정세를 몰랐다면은 진짜 친일파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이랄 게 뭐가 있어요. 일본 놈이 나라를 먹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없어서 식민지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식민지 질서 아닙니까?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되게 있어 보이게 뭐 국제 정세,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 본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. 지금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세요? 지금 국제 정세를 아세요? 후티방군 아시냐고. 이 방송을 보십시오. 박은식 비대위원님. 네, 근데 이제 한동훈이 영입하는 그 인재랍시고 영입하는 1호도 본인의 팬클럽에서 활동했던 회원이고 2호는 이런 헛소리나 해대는 인물이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의 인사인 거잖아요. 윤석열의 인사였던 것처럼 정말 참사의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얘기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. 이런 표현도 했어요. 노예제에 의존하던 조선과 근대화된 대한민국 사이의 큰 간극에 결국 일제강점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.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는 거예요.
말도 일제 안 됩니다. 강점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근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? 이게 전형적인 식민사관이잖아요. 네. 우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근대화로 나아가고 있었던 단계였어요. 근데 그거를 식민지로 만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화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다 이 정치, 경제, 외교, 문화, 군사 모든 게 다 꼬여버린 거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근대화 시켜준 일제를 막 옹호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조선의 이 통치자들의 무능함을 막 꼬집는 경우들이 네. 있어요. 무능할 수 있죠. 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죠. 그럼 그렇다고 나라가 그대로 망하느냐? 아니라는 거죠. 조선의 민중들이 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냈을 거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냈을 거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또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이런 활발한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마치 일제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들어와서 모든 걸 해결해주고 조선을 더 개화시켜주고 근대화시켜주겠다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친일 매국적인 사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 역사를 무시했다기보다는 모르는 것 같아요. 네, 자기가 읽고 싶은 책만 보는 것 같습니다. 빨리 반민족 그런 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요. 네.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독재자를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사실은 이제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. 맞습니다.